진퇴양난 이번 키워드인데요. 진퇴양난 오도가도 못한다. 선택하기가 어렵다. 뭐 이 뜻이 됩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군요. 중국 공산당 최대 지지층인 2030 세대.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보면 약간 민족주의 성향 이런 거 나타나면서 2030 세대가 강한 지지를 보냈죠. 근데 지금 이 2030이 통제 검열에 숨이 막힌다.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 양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작은 제목에 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조국은 사랑하지만 정부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집권 세력에게는.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요. 150개 대학의 학생이 이른바 백지 행동, 백지 시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시위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지나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가 방역을 풀까? 전 세계가 그걸 좀 봤어요. 기대도 하면서. 그런데요. 거세진 시위에도 방역 못 푼다. 진퇴양난인 시진핑. 자, 여기 보세요. 방역 관련 발표 기대만으로도 뭐 경제가 좀 막 움직여요. 뭐 증시도 반응을 보이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그냥 노인들 백신 접종을 높일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지금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이걸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예요. 지금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낮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취약한 의료 체계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전환하기 자체가 힘들다.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하지만 중국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있답니다. 그리고요. 당국이 노인층의 취약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에게 제로 코로나의 불편을 더 감수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이겁니다. 지금. 윤영골 전 대표. 예.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조금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이런 기대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뭔가 풀 거다. 근데 안 푼다는 거네요. 그럼 경제는 중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격 받거든요. 그럼 계속 안 좋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이게 아무래도 좋아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뭐 홍콩 항생 지수가 5% 이상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백신 좀 확대하겠다. 요 정도 조치인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으로 주식이 오른 거죠.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방역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후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3년이면 성공해서 원래 좀 완화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저 시위가 나서 밀렸다고 생각하면은 독재 정권의 특성상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래서 물론 뭐 중국의 의료가 취약해서 자칫 위드 코로나 가기는 어렵다지만은 그보다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크지 않느냐.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그래서 1989년 천안문 사태처럼 저런 시위는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국민들은 이제 3년간 제로 코로나라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래서 제 지인도 중국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한 명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감금이 됐대요. 그래서 한참 만에 끌려나고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어디 끌려가서 실종이 됐대요. 그럴 정도로 중국 불민이 큰데 그 와중에는 또 2030이 지금 올해 1,000만 명 이상 대학 졸업을 하는데 취업률이 한 19% 실업률이 경기가 안 좋은 취업이 거군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등소평 길이 아니라 지금 목택동 길을 가고 있다. 목택동 때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하면서 참새와의 전쟁했잖아요. 참새가 곡식을 잡아먹는다고 참새를 없앴는데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기근이 생겼는데 지금 시진핑도 그 꼴로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목택동 때는 우리가 경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은 시진핑 중국하고 우리랑 거래가 밀접하니까 우리 경제에도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지금 시위에 대한 어떤 지지 입장을 좀 조심스럽지만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목소리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People should be allowed the right to assemble and to peacefully protest policies or laws or dictates that they take issue with. White House supports the right of peaceful protest. Now let's be clear, the so-called golden era is over, along with the naive idea that trade would automaticall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
특히 영국 입장이 강한데 BBC 기자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었죠. 이거 취재하던.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의 아래쪽 좀 더 소개해드리죠. 자,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떨까? 요겁니다. 한국 정부는 서방 국가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 자유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지만 중국 앞에서 원론적인 자유지지 발언조차 아직 않고 있는데 일단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게 또 외교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정이라는 이유가 또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김주옥 전 행정관. 이거 우리가 뭐가 입장 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발생한 게 코로나에 대한 통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뭐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또 특수 사항이 또 문제가 있단 있는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이제 이공상무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다는 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 유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예.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사드가 우리가 다 겪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계속 복합 위기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에게 또 가장 최대 무역 예. 국가에게 저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입장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학생들이 뭐 이 시위에 지지한다. 뭐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뭐 이런 대자보라든가 또 입장표 뭐 이런 게 좀 나온다 그래요. 민간 차원인 거죠, 이거는요. 다음 북한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소개 좀 해드리죠. 북한 아리소라 뭐 이런 거 같은 한국식 이름 금지령. 그러면서 총일 폭탄 탄일 위성 등 혁명적 이름으로 바꿔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대요. 아니 이름을 이렇게 집니까? 뭐 폭일 탄일 위성 아리소라는 이쁜데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게 남한식 이름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김병민 위원장. 근데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이름이 주애 아닙니까? 네. 거기도 받침 없는데.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주애. 또 김정은의 동생은 여정. 예. 김정은의 이름도 정은. 이런 모습들이 혁명적 이름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중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보편적인 생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그 외침들이 예. 이런 방식으로 억압 통제한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름을 쓰라고까지 지시를 하네. 내 자식 이름 짓는 것마저도 정부가 혁명적 이름으로 통제하게 된다. 과연 그런 일들이 성공하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인민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폭발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름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북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리 소라 수미 가이 이게 뭐 지육구르는데 이게 반사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고치면 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섭도 이런 간섭이 없네요. 그러면은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